구독, 좋아요, 안녕. 손은 안녕.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룸을 찾으시는 젊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많이 물어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써야 돼요? 저는 처음 써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대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쓰냐, 아니면 올바른 계약에 있어서 특약은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자,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2019년 10월 9일날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임대인은 홍길동, 임차인은 김천재, 중개사는 추진욱. 특이사항은 1번부터 12번까지 넣을 수 있는 건 일단 다 넣어봤습니다. 이거를 참조하셔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다음 위에 보시면 부동산 표지 서초동 1234-56번지 203호를 계약을 하네요.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돼 있는데, 다중주택은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을 얘기하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다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이러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상가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원룸으로 만드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생기죠. 뭐냐, 계약을 전세로 했을 경우에 전세 대출이 근린생활시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를 임의적으로 구획을 나눠서 화장실 넣고 싱크대 넣다 보니까 이 벽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관 소음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일반 주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요. 요거를 평수로 바꾸려면 0.3025를 곱하면 평수가 나오죠. 한 6평 정도 되네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 차임은 50만원이고요.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의 10%인 50만원을 넣었고 잔금으로는 17일날 450이 들어갈 예정이네요.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시면 되겠고요. 3조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말라 그러고요. 전대,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 그 임대한 것을 또 임대 줄 경우를 전대라고 하죠. 전대하지 말라, 담보 제공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네요.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여기서 말한 2기는 그러니까 월세를 2달 이상 밀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임대인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밀리지 말라는 거고요. 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잔금이죠. 중도금이 없으니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느냐,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50만원 받았으니까 100만원을 주고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50만원 줬으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임차인이 계약한 다음에 2시간 뒤에 전화 옵니다. 저 죄송하지만 계약 좀 해지하려고 그러는데요, 50만원 돌려줄 수 있어요? 계약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24시간 안에는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들어가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포기하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계약하세요. 8조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그러니까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잔금 때 주는 게 낫죠. 왜냐, 잔금 때까지 돈을 줘야지 공인중개사가 AS를 잔금 때까지 잘 해주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잔금 때 지급을 하는 게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자, 특약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이 시설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약을 쓰는 거죠. 근데 막상 이사를 해서 들어가니까 유리가 깨져 있고 냉장고가 고장나 있으면, 그럴 땐 임차인이 그걸 발견하든지 공인중개사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뭐 유리가 깨졌는데 그걸 계약 만료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사 나갈 때 얘기를 하면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주인이나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 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물론 이렇게 적었지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는 건 맞는데 파손이 아니라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약서 쓸 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 시설의 고장 및 파손을 임대인이 수리한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벽이 무너진다던가 뭐 집에서 물이 샌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고쳐야 될까요? 임차인이 고쳐야 될까요? 많이 질문을 하죠.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날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맞고요. 겨울철에 임차인이 가스비 아낀다고 영하 20도 날씨에 보일러도 안 틀어놓고 이렇게 뭐 5리터 파카 입고 자다가 보일러가 얼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되겠죠. 자, 3번 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 시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한다.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항이죠. 2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관리비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매월 월차임 및 관리비 있음이라고 적었네요. 관리비 6만원에는 요게 포함이 되고요. 뭐 전기, 가스는 별도라고 적혀 있네요. 5번 애완동물 사용 및 흡연 금지. 뭐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랑 또 애완동물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 없다가 계약할 때쯤 개 키워도 되나요? 임차인이 개를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저는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약서 다 쓴 다음에 몰래 개를 키우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런 조항을 넣게 됐죠.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퇴실 시 청소비 5만원 이렇게 적어놨네요. 청소비 5만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청소비를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적어놓지도 않은 채 나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청소비를 청구를 하면 그건 이제 부당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적어놓는 게 좋은데요. 임대인 입장에선 적어놓은 게 좋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적어놓은 게 좋겠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 연장으로 한다. 이 조항은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조로 보면 계약의 갱신,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할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게 뭔 말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를 아니한 경우는 법정 갱신이 되고요.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 전에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적용이 되고요. 법정갱신이 적용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사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법정갱신이 되었을 경우 2년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살아도 되고 아니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저 내일 나갈게요 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는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2년을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나간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리한 조항이 법정 갱신 조항인데요. 요거를 이제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면 또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조항을 넣는 거죠.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통보한다. 여기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 연장으로 한다.
자동연장 1년이나 2년으로 하자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르냐? 법정갱신이 되면 민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요 특약을 넣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재계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갱신이 되지 않고 재계약이 돼서 그 계약 기간 동안 사는 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헷갈릴 땐 돌려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으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신발장이 네 거다 내 거다 라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9번 인덕션 사용 시 화재 발생 주의. 뭐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도 화재 발생은 주의하겠죠. 자, 10번 본 원룸은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용도로 개조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까 전에 말한 게 그겁니다.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를 했다라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소음이나 단열에 대해서 약하다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은 받습니다. 한자촌도 받고요. 불법 건축물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만 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계좌는 여기 국민은행에서 명시가 돼 있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거래는 계좌이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임대인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월세를 현금으로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 되면 뭐 3월 월세는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거래는 계좌이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잔금일이 은행이 쉬는 날이다 그럴 경우에서는 본인의 한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잔금을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계좌이체 본인의 한도가 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잔금을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잔금일 날에는 이체 한도를 늘리시던지 아니면 미리 계좌이체를 하시던지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기타 사항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례에 따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적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나와 있고 임차인 나와 있네요. 임대인이 홍길동 씨가 이 건물의 주인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를 확인하시면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자가 홍길동 씨로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홍길동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증 홍길동 확인하시고 세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봤을 때 세 가지 이름이 일치할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채권 최고액에서 이 홍길동 씨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렸네요. 건물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채권 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죠. 그런 경우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중개사한테 이거는 안전한 건물이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개사가 솔직히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전한가요?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바카스 한 병 사들고 가셔서 이거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물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 확인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홍길동 씨가 나타나지 않고 그 아내분이 나타나서 내가 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위임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위임장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계약서는 빨리 써야 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홍길동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길 부동산 추준욱입니다. 예, 혹시 그 서초동 1234-56번지 주인 홍길동 씨 맞으신가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홍길동 씨가 안 나타나시고 그 아내분이 나타나셔서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내분에게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203호를 계약을 하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잔금일은 10월 17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내분에게 뭐 대리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요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바빠서 못 오신다고요? 아, 그럼 나중에 이 아내분에게 위임장 작성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저는 진행을 합니다. 본인이 안 올 경우엔 위임장을 확인해라. 위임장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해서 나중에 추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중개사고 뉴스에 많이 나온 게 그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사기쳐가지고 보증금 들고 날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임대인 확인하시고 얼굴 못 보면 전화통화라도 하시고
신분증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은 그대로 똑같이 적습니다. 임차인 적고 옆에 보시면 한글로 김천재 씨라고 적었네요. 자,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인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명은 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는 걸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가져왔으면 도장을 찍으시고, 도장이 없으면 자기 이름을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라서 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중개 보조인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법이죠.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공제증서는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땐 3가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고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뭐야 특약사항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바빠서 못 와서 아내분이나 지인분이 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위임장이 없다면 전화통화라도 하셔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본 건물에 하자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을 볼 때 꼼꼼히 보시고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는 거는 그때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떼어달라 그래서 그거에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원룸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